파낙스 속식물이에요. 그래 죽전삼, 고래인삼, 삼칠삼, 서양삼, 아까 그 네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저 어떻게 보면은 외형이 비슷하게 생긴 거는 우리 고래인삼하고 서양삼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서양삼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뿌리는 우리 같이 저기라고 저 잔뿌리 잘라내고 뚝뚝 꺾어 놓기 때문에 몸체만 남아 서양삼은. 그 저기 저 카나다나 미국이나 같이 특히 이제 카나다 온타리오나 이쪽에 그 삼하는 지역에 가면은 얘들도 전부 그냥 푸대에다 담아놓고 팔아요. 그리고 저기 저 홍콩의 한약재 시장을 가보더라도 인삼 파는 건 전부 그냥 이런 마대 큰 거 그냥 팔고 중국의 4대 한약재 시장 다녀봐도 홍삼도 마찬가지 전부 우리가 이렇게 파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엄청 비싼 거. 그 3종류가 인삼종 식물이 파낙스 진생이고 이제 우리가 사람 모양에서 고래 인삼입니다. 진생. 파낙스 노또진생. 노또진생이라는 것은 로또가 아니에요. 로또가 아니고 노또진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사실은 보약제보다는 파열제라고 그래요. 한약에서는. 그리고 이게 말로 놓으면은 망치로 후시라도 깨지더라. 엄청 딱딱해요 이게. 그게 완전히 식물체를 보게 되면 하고 죽전쌈이라는 거. 죽전쌈. 이거는 자포니쿠스라고 그래서 이거 완전 그냥 내두만 있는 것 같이 이런 그 저 대나무 뿌리 있잖아. 대나무 뿌리 같이 꼭 이렇게 생겨 있는 건데 이건 엄격히 따지면 파낙스 속 식물일 뿐이지 파낙스까지는 같은 거예요. 파낙스 속에 진생, 노또 진생, 슈도 진생, 자포니쿠스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아메리카 쪽에 가면 킹키포리우스라고 해서 킹키포리우스는 미국삼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파낙스 트리포리우스라고 해서 이제 삼엽상이라는데 이런 거는 거의 볼 기회가 없어요. 이거 파낙스 킹키포리우스는 흔한데 아메리칸 진생 이거하고 요거하고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결국에는 보면은 노또나 슈도나 자포니쿠스는 엄격히 따지면은 인삼 삼측에 끼지를 못한다. 그래서 파낙스 킹키포리우스하고 파낙스 진생하고가 요놈이나 그렇게 생겼잖아요. 삼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크게 안 봐도 된다. 파낙스 진생, 파낙스 킹키포리움, 파낙스 노또 진생, 자포니쿠스인데 이거 뭐 그게 저 관계 없습니다. 진솔사이드 함량이 다 이것도 파낙스 속이기 때문에 저 진솔사이드 사포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우리 거보다는 쟤들이 조금 좀 높죠, 높기는. 근데 아까 얘기했는데 38종, 14종, 15종.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산삼. 아까 말씀하신 산삼은 손에 자연적으로 산 자생한 야생인삼이다. 생장 연수만큼의 노두의 흔적이 있게 오래도 살면서 내두가 기른다. 근데 이 내두가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되는 이게 내두거든. 이게 여기가 뿌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재배삼은 그 제일 앞에 있나? 내두에서 이파리가 올라오잖아요. 줄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다가 가을 되면은 설이 맞으면서 추워지면서 말라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 아무것도 없어요. 봄까지 거적은 있어요. 그냥 마른 상태에서. 그러면 그 이듬해 새 이파리가 슈팅이 돼서 올라와요. 그러면은 해마다 하나씩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내두가 경엽이 붙어 있던 자리가 떨어져 나가면 온북 파져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가 그 후에 여기서 또 하나 생기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엽이 떨어져 나간 경흔이라고 그러는데 흔적. 줄기경자의 흔적. 경은 개수를 씌워서 플러스 1을 하면은 그것이 그 인삼의 연수다. 재배 연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잘 봐야지 어떤 때는 하나를 놓칠 수도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진생하고 킹키포리우스가 주류를 이룬다는데 저기 미국 산삼이라는 거는 많이 캐요. 미국 사람들은 진짜 야생이에요. 그거는 미국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심는 걸 산양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산삼 종자를 가지고 하는 산양삼은 없어요. 산삼 자체가 귀한데 거기서 종자까지 따서 언제 그 산삼 종자를 갖다가 그러면 그거 얼마나 비쌀 거예요. 그게 희석가치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심었다? 산삼을 다시 심어서 산양삼 키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고, 산삼이나 재배인삼의 종자를 채종했을 경우나 산삼의 유묘나 재배인삼의 묘를 산중에 이식해서 반자연적 반인공적으로 재배한 삼이다. 형태는 재배삼과 산삼의 중간 형태 또는 산삼과 유사한 형태로 나온다. 장내삼은 단순히 내두가 긴 인삼을 말하며 새로운 종이나 품종이나 일반적으로 산에서 자란 것은 산양삼이다. 저 중국에 가면 이산삼이라 그래. 이산삼. 산에다가 옮겨 심은 거. 이산삼, 산양삼, 장내삼 막 붙이는데, 장내는 내두가 길다고 그러고 산양삼은 산에서 키웠다 이게 산양삼인데, 결국에는 장내삼이나 산양삼이나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 저 보면은 요게 또 딸랑삼이라 해서 동체가 요만한 게 생기는 것도 있어요. 딸랑삼이라고도 그러고 저 지방 용어로다가 수삼이 이게 지금 근년치에 그지 2017년 것 같으면은 수삼이 10뿌리가 4근, 4근이면은 750g이네. 한 차가 700, 수삼은 한 차, 두 차 그러잖아요. 한 채 그런데 한 차가 맞아요. 채라고 그런데 한 차가 맞아요. 한 차가 750g인데 4년근 10뿌리 정도가 750g 나가는 거. 그걸 기준으로 했을 적에 한 2015년도, 14년도에 37,000원까지 하다가 떨어졌죠. 이때 2015, 16, 17년도는 상값이 좀 떨어졌죠. 그런데 이 삼이 요 4년근이 요 해에 36,000원 하니까 갖다가 다 팔아버리는 사람은 괜찮은데 1년 더 못 키면 여기 뚝 떨어져 버리면 피 보는 거고, 여기 이렇게 요 해에 2014년도에 2013년도에 요 쌌었는데 1년 더 묵혔다가 그 다음 해에 팍 올라갔을 때 팔면 또 돈 되는 거고, 농사가 그래요. 농사가.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2017년도에 380g이에요. 1인당 소비량이. 380g을 그러면 4년근이 10뿌리가 750g인데 요거 반이면은 5뿌리네. 그죠? 소비 형태는 수삼하고 홍삼 쪽으로 많이 가요. 홍삼 쪽으로 많이 가고. 근데 수삼은 집에서 뭐 삼계탕하고 먹고 뭐 이게 충북 쪽이 제일 많아요.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예. 그 이제 저기 고려인삼 하면 4대 산지 있잖아요. 그죠? 어디 있죠? 저 밑에서부터 풍기서부터 풍기, 그다음에 금산, 강화, 그다음에 이북의 개성. 이렇게 4대 산지가 개성, 강화, 금산, 풍기 네 군데였어요. 4대 산지가. 그러니까 지금은 저 개성은 저기가 있으니까 저 포천인가 어디 사람들이 개성인삼이라고 이름을 자기네들이 쓰고 있고, 저쪽 옹진 쪽에는 강화인삼, 금산, 풍기 네 군데가 있는데, 충북하고 강원 쪽의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의외로 많은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경기도서부터 경기하고 강원 일부하고는 여기는 6년근이 가능해요. 6년근이 많아요. 근데 충북도 덜어 있어. 근데 이 밑에 여기 사람들은 6년근 재배가 불리한 지역이에요. 저쪽에는. 그래 충남만 하더라도 6년근 재배가 많지 않습니다. 경기 북부하고 강원도, 충북 북부 이쪽에는 6년근 재배가 꽤 있는데 반해서 나머지 남쪽 지역에서는 거의가 4년근 재배를 합니다. 그 이제 제일 그 군 단위로 따졌을 적에는 강원도 홍천, 전라북도 고창, 경기도 이천, 경기도 여주 뭐 이런 순으로다가. 자, 인제서 재배 이론인데, 인삼을 재배를 하려면은 예정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예정지 관리라는 게 다른 농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삼을 짓기로 예정된 밭,
인삼을 심을 밭, 그거를 미리 관리를 해야 된다. 제가 주말 농장 약초 취매 시작하면서 개간 농장 하나 했잖아요. 1년에 4번만 가보라고 약초는 그랬잖아요. 근데 인삼밭은 눈앞에 있어야지 늘 가서 봐야 된다. 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삐끄덕 해버리면 절단 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는. 그런데 문제는 논리적으로는 인삼밭은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데 유랑농업이라 요새는. 유랑농업. 떠도는 농업. 왜? 인삼은 연작장애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한번 심은 밭에다가는 10년 이상 묵혀야지 다시 한번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삼 안 심었던 땅이 찾아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게 임차료가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는 인삼밭에 객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멀리 가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흙을 갖다 갈아치우는 게 낫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자꾸 생산 아웃풋은 거의 정해졌는데 인풋이 많아지다 보면 채산성은 악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원도 양구에 가면 펀치볼이라는 데 있잖아요. 예? 펀치볼. 예,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빤치볼 가는데 빤치볼 이게 녹색이 때리는 그 빤치볼이 아니고 펀치볼. 대접 이렇게 생긴 분지잖아요. 거기가 산밭을 꽉 덮여서 깜짝 놀랐어. 몇 년 전에 가고. 전라남도 해남 가면 제일 더워요, 그죠? 거기 산밭이 시꺼멓고. 그러니까 금산, 풍기, 개성, 강화 여기만 인삼이 되는 거라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휴전선 철책 밑에서부터 그냥 제주도까지 안 심어지는 데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농업기술의 발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애지중지 안 해도 그놈도 갖다 심으니까 크더란 얘기 해보니까. 근데 옛날엔 아예 안 되는 걸로 알았었거든. 아예. 시도를 안 하다가 이제 미국산 재배하는 데 가보면은 높이가 이거 조금 더 높아요. 트랙터 같은 거 들어야 되니까. 더 높아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쓰는 그 차광망 갖다가 그냥 쫙 볼 때 중간중간에 세워놓고 쓰고 가벼우니까 그거는. 사방 쨍겨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카나다, 온타리오인가 어디는 요거 2개 정도 이렇게 붙인 거로다가 얇은 송판떼기로다 이렇게 생선 상자 짜듯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착착 싸놓고서는 지게에다가 지게차인가 그걸 착 이렇게 해가지고 밭에 들어와서 위에다가 어떻게 그걸 얹어 착착착착 조립을 해나가요. 송판떼기로도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은 처음부터 왕창 대들었다가는 절단 나기 쉬우니까는 조금씩 해보고, 좀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습 한번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그래서 원하면 한번 하겠다. 그럴 때 이제 조금씩 늘고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생리라든지 모든 것이 이웃 농가에 가서 좀 배우고, 근데 잘 안 가르쳐줘. 이사 온 사람이 뭐 한다라면 그 집에 양보 치느냐라면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근데 이게 이제 자세히 들고 들어가면 참 골치 아픈 게, 개갑은 껍데기를 연다는 10개짜에다가 껍데기 갑자입니다. 7월 하순에 종자 따서 11월 중순까지 파묻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8, 9, 10, 11월 넉 달 정도 파묻어 놓는데 15 내지 20도 정도로 맞춰서 변온 조건이 항온보다 위대하다는 게 밤낮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게 변온 조건이지. 발화는 요때쯤에서 이제 올라. 개가프 5도씨에서 60일 이상, 그러니까 11월 중순에서 2달 지나가면은 발화 최종 온도가 이때 돼야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은 이거만 해도 큰 고무다라 같은 거 플라스틱 다라 큰 거에다가 해놓는데, 근데 이게 암만 최적 온도가 이렇게 요런 온도 최고 좋은 조건인데 그거 이대로 되나? 우리가 맞출 수가 없잖아요. 날씨가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삼시 갖다가 개갑된 놈 놓으면 이제 이렇게 발화가 됩니다. 이건 발화는
뿌랭이가 내리는 거, 싸가 자가 내기 처음 나오는 게 뿌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땅에 묻혀 있으니까 요건 꼼짝을 못 하니까 번쩍 이게 따라 올라가면 신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뒷밀로 올라오면 고사리 올라올 때처럼 이렇게 이제 이때는 출합니다. 요건 바라는 조미네이션이고 이건 어피어런스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아이고 이렇게 올라왔던 놈들이 요놈이 탁 펴주면서 발딱 쓰면서 이파리가 쫙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녁 이파리가 전개가 된다. 그러고도 이제 꽃 피고 열매가 맺는데 요거 한 3년근 돼야지 그때 꽃 펴요. 1, 2년 그래서는 꽃 거의 안 핍니다. 이게 저기 광포화점 이것도 골치 아픈데 15도일 때 3만 룩스, 20도일 때 15,000 룩스, 30도 이상일 때는 5,000 룩스면 된다는 것이 햇빛 요구도 이게 광포화점 얘기인데 이건 광포화점까지 얘기하려면 골치 아프고 그 너무 뜨거울 적에는 광이 그렇게 많이 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뜨거운 날은 광포화점이 달하는 것이 30도 있을 때 5천만 원 되고 20도 15,000, 15도일 때 3만. 그러니까는 반비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주 뜨거울 때는 광량이 좀 적더라도 포화점에 달한다. 일반 자연광이 룩스로 따지면 어떠냐? 한 10만 룩스인가 될 거예요. 자연광 한참 햇빛 좋을 때 한 10만 룩스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10만 룩스.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포화점까지만 도달하면 나머지 안 맛있어. 그러니까는 고온일 때는 그 포화점이 낮아진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물요구다. 그러니까 아까 광이고. 이거는 항상 물은 필요한데 이제 그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벼농사를 보더라도 논에 항상 물 있는 거 아니에요. 모 심을 때 있어야 되고 폭이 벌을 때 있어야 되고 몇 군데만 있어야 돼요. 그거 맨날 물 있으면 벼농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논농사에서 물 이기는 것처럼 인삼에서도 그렇고 오이 얘기는 했을 거예요. 오이 곡과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그런 거 이렇게 꼬부러졌을 때 이게 물 들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거. 오이 곡과 이렇게 그러고 끝에 가서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물 부족이에요. 그 물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고. 또 지황 얘기하면서 도 아마 그런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지황도 물이 꼭 필요할 정도로 막 조금만 있어버리면은 원래 뜨거운데 원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 어느 식물이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물 요구도를 하우스 안에서 하면 맞춰줄 수가 있어요. 비 안 오게 막아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관수하는 것도 드립 이리게이션 점적 관수하고 그래서 포기마다 하나씩 아주 아이디어란 타입으로다가 이렇게 관수도 해주고 그러면 농사도 과학이고 재미있는데 이런 걸 다 이렇게 해서 11월 상순에 3일 간격을 한 번씩 물 줘야 된다. 그 이제 이건 얘기했잖아요. 모밭 단계 모밭이라는 것은 저 모판 처음에 종 잡아서 묘 키울 때 토양 수분이 요 정도 항상 만져져야 된다는 게 적습 상태 파종해야 된다 할 때 꽉 눌렀다 놓으면 안 부서질 정도. 그게 토양 수분이 한 70%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밭 단계에서도 적정 수분 함량, 물도 그렇고 양분도 그렇고 여기 이제 이거는 그렇다 치고 예정지 관리라는 것이 인삼은 심으려고 마음먹은 밭에다가는 관리를 1년 내지는 2년 해줘야 되는데 사냐초가 요새 어디 있어? 이거 전부 수입해 옵니다. 갈립 그 중국서 수입해 와요. 그리고 이따 볏짚이나 호밀집이나 수단글라스 이게 건물 기준 1,800 그러는 거 이거 다비성 작물을 심어서 그게 비료를 먹고서 땅에는 비분을 갖다 없애게 해놓고서는 이건 지가 먹으면서 뭐라는 게 정산도 시키고 휘발도 시키고 그러면서 생명 다 하고 나서 건초가 돼버려요. 벼놓으면은 그럼 그걸 다시 갖다 갈아서 이제 집어넣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볏짚, 호밀집, 수단그라스 같은 것들이 그 전년도에 흡비해내 그 땅에 있는 비료 빨아먹느라고 심어놓고 나서 다시 급여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걸 주냐? 토양 물리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토양 물리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유기질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동식물 사체의 잔해를 내가 유기물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정지 관리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흑살이 푸실푸실하게 토양이 물리성이 좋아야 돼 일단은. 화학성은 크게 문제가 안 돼. 저 흡비력 많은 그 옥수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이미 금비 화학 비료의 비분을 거지가 빼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이고 이런 게 좋고 이것도 그렇다 칩시다. 그다음에 이제 토양 조건은 토성은 양토 식양토 다 좋은데 그래도 경사, 방향, 북향, 동북향, 동향, 남향은 없잖아요. 그죠? 남향은 없어요. 이게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엔가만 햇빛 좀 들고 나머지는 햇빛 안 들어오는 게 그래서 아침에만 이렇게 해 지나가면서 햇빛 들어가게 하는 방향이 저 방향이에요. 여기 저 서양집이 제일 뜨겁죠. 집을 지어도. 하루 종일 햇빛 있잖아. 서양집은. 근데 이런 데 따른 여기 서양이라도 북자가 붙잖아요. 서북향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광 문제예요. 광 때문에.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간다. 그죠? 이제 이게 더 가다 보면 말이죠. 예전선 밭토양에 뭐 이게 적합반밭은 토양산도가 pH가 어떻고 염류농도가 어떻고 질산태 질소가 어떻고 유기물이 어떻고 이게 다 이렇게 되는데 다른 일반 밭에도 그런다 할지만도 인삼 재배지 재배력 정보 제공 서비스를 딱 흑토랍이라는데 RDA가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에서 농촌진흥청의 약자입니다. RDA가. 여기에 soil.rda.go.kr을 들어가면은 작물 재배적지 클릭한 다음에 지역 입력하고 하단 인삼 재배 정보를 딱 눌러버리면은 클릭 후 마우스로 집어넣어 선택하면 여기 찾아 들어가면은 여기 인삼 재배 정보라는 거 마지막에 클릭해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색깔별로다가 이런 거는 적합지역 색깔 다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번별로 다 나오니까는 예를 들어서